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식 그 차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올 초부터 주식 매매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 그리고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을 찾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종잣돈이 있었더라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제목처럼 본인만의 이제 매매 방법 그런 방법들을 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최소한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그런 매매 방법들 그리고 본인이 쉽게 정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인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뭐 거짓말이라도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력 자체가 어느 정도 주식을 한 사람, 그리고 주식을 뭐 5년, 10년 한 사람도 그런 설득력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 논리적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그 다음에 매매 방법을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거다. 나는 조금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거다. 아니면 내가 남들이 안 사는 것들을 사고 있다가 나중에 팔 것이다. 여러 가지 본인의 그 논리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떻게 구현할지는 나중 생각이고 그러한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다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뭐 음봉 매수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고찰, 그리고 뭐 보조지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큰 의미가 없는 거, 거래량에 대한 의미들, 이런 것들은, 어, 고찰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왜라는 의문을 스스로 갖자. 이겁니다. 그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왜라는 것들을 의문을 갖는 건, 뭐, 마찬가지죠.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왜라는 것을 갖죠. 이 왜라는 것을 질문을 안 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왜 굳이 일을 해야 돼? 어,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돼? 뭐 그런 것부터 내가 왜 물을 끓여 먹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정수기로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왜라는 의문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면은 올라가. 왜? 왜 올라가지? 그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왜라는 것을 계속 고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논리적인 생각을 뒷받침해서 그 다음 뭔가를 디테일하게 구현해 나갈 때 이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립한 것들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건 제가 영상에서 어,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립을 하자. 장대 항목 다음에 왜 매수해야 돼? 장대 거래가 터지면 왜 매수해야 될까? 정말 매수해야 될까? 정말 그럴까? 그거를 가지시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하자. 이게 한번 좋게 보면 끝까지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공부한 뭐 보조지표, 뭐 CCI, 뭐 RSI 등등 많죠. 스토캐스틱, MACD 많죠. 그런 것들이 한번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그것만 봅니다. 근데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지표를 믿고 내 1억을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1억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손이 안 나간다. 매수가 안 들어간다. 분명히 MACD는, 시그널 상향으로 골든크로스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복합적으로 판단하되 단순해야 한다. 네 번째는요, 이게 모순이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복합적으로 판단하되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보조지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매수와 매도를 둘 다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이에요. 때로는 강한 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강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뚫지 못하는 방패와 모든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거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보조지표 하나만, 이동평균선 하나만, 거래량 하나만, 외국인 매수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다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조건 검색으로 만들고 보조지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런 종목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엔드니까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맨 처음에는 그런 종목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었는데 이 10분의 1 3번만 곱하면 10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한 2개에서 3개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확률의 보조지표 3개를 합치는 순간 종목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야 된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 5번째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갖고 매매를 할 것인가? 정말 내가 기업의 가치만 갖고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근본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그래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지. 난 싸게 살 수 있을까?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싸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정말 외국인은 싸게 살까? 정말 기관들은 단타만 칠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은 이제 실천과 자신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서 실천하고 자신감이 생기면요. 그런 것들을 본인의 매매 방법으로 정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심리와 욕심과 공포 그리고 그거를 원칙을 지키는 것들은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뭐 정말 정립을 한 다음의 문제고 그 정립부터 하려면 일단은 먼저 실천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주식에 대해서 나름 한 번씩 공부를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정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기초입니다. 이거를 근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 매매 방법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타든 스윙이든 가치 투자든 외국인 매매 방법이든 뭐 낙폭 과대주든 테마 순환주든 이런 거 다 맞습니다. 저는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 방법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매수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